안녕하십니까. 시니어의 활기찬 내일을 응원하는 슬기로운 장수 생활, 슬장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1년 중 장례식장이 가장 붐비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장 빈번하게 울리는 달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통계청의 지난 10년간 사망 원인 통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보면 사망자 수가 가장 급격하게 치솟는 마의 구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12월과 1월입니다. 따뜻한 여름철과 비교하면 사망률이 무려 15%에서 2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는 단순히 날씨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유의미하고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겨울이 오면 날이 추우니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같은 가벼운 안부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슬장생 구독자분들에게 겨울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받는 시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저녁 식사 잘하시고 잘 자라 인사하며 주무셨던 분이 다음날 아침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거나 새벽녘 화장실을 가려다 쓰러져 다시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겨울철 응급실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이런 비극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운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사소한 습관과 행동들이 겨울이라는 가혹한 환경과 만났을 때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 뼈, 면역 체계는 추위의 생각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작심하고 말씀드릴 겨울철 생존 수칙 3가지를 지키지 않으시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환부터 암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노년을 맞게 한다는 낙상사고까지 평생 공들여 쌓아온 건강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흘려듣는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올겨울 필수 생존 지침서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 생활을 위한 알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 수칙들을 하나하나 메모하여 생활화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겨울은 두려움의 계절이 아니라 내년 봄을 위해 건강을 다지는 든든한 준비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겨울철 돌연사가 하루 중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한밤중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려는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밤새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곤히 자다가 눈을 뜨고 화장실을 가거나 현관에 신문이나 우유를 가지러 나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2가지 치명적인 원인이 겹칩니다. 첫째,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는 부교감신경이 지배하여 몸이 이완되고 심장 박동도 느려지며 혈압도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 잠에서 깨면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이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아침 혈압 급상승이라고 합니다. 둘째, 여기에 겨울철 냉기라는 기폭제가 더해집니다. 따뜻한 이불 속 온도는 30도에 육박하지만 난방을 하지 않은 겨울철 거실이나 화장실, 베란다는 10도에서 15도 안팎입니다. 이불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려 15도에서 20도 가까운 급격한 온도 차이를 겪게 되죠. 이때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피부 표면의 혈관을 반사적으로 꽉 조입니다. 마치 낡고 딱딱해진 고무호스에 갑자기 엄청난 수압의 물을 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약해져 있던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경련을 일으키면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히트쇼크라고 부르며 겨울철 돌연사의 주범입니다. 특히나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 고혈압약을 드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뱃살이 두둑하신 분들입니다. 복부 비만, 즉 내장 지방이 많다는 건 이미 혈관벽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고 혈액 속에 기름기가 많아 끈적끈적하다는 증거입니다. 혈관이라는 도로가 좁고 울퉁불퉁한 상태인데 추위 때문에 도로 폭조차 좁아지니 사고가 날 확률이 몇 배로 뛰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서운 아침 사고를 어떻게 막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강력한 습관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기상 직후 침대 꼼지락 체조입니다. 잠에서 깼다고 알람 소리에 맞춰 절대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액이 머리로 늦게 올라가는 기립성 저혈압이 오기 쉽습니다. 핑 돌면서 쓰러지면 뇌진탕이나 골절로 이어집니다. 눈을 뜨셨다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불 속에서 최소 1분에서 3분 동안 예열 시간을 가지세요.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고 발목을 돌려주고 기지개를 켜면서 심장에게 나 이제 일어날 거야 펌프질 준비해라고 신호를 보내주신 뒤 천천히 옆으로 굴러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둘째,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우리는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꽤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아침 혈액은 평소보다 훨씬 끈적끈적해서 혈전이 생기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이때 마시는 물 한 잔은 혈액을 묽게 만들고 순환을 돕는 최고의 보약이자 혈관 청소부입니다. 절대 찬물은 안 됩니다. 셋째, 화장실 안전수칙입니다. 한국의 화장실은 난방이 안 돼서 집안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죠. 특히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깼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맨발로 차가운 타일을 밟는 순간 발바닥의 냉기가 척수 반사를 통해 순식간에 온몸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이죠. 침대 옆에는 반드시 두툼한 수면 양말이나 미끄럼 방지 덧신을 두시고 화장실 가실 때는 귀찮더라도 얇은 가디건이나 가운을 걸치고 움직이시는 게 슬기로운 장수 생활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겨울철 노년층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복병입니다.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에이, 눈길 좀 미끄러워서 엉덩방아 찢는 게 뭐 대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2030대 젊을 때야 툭툭 털고 일어나면 멍 좀 들고 말겠죠. 하지만 60대, 70대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근육과 인대가 잔뜩 움츠러들어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두꺼운 옷 때문에 몸놀림도 둔해지죠. 이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손목이나 발목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고관절이나 척추가 부러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통계를 보면 고관절이 부러진 65세 이상 환자의 약 2030%가 1년 안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는 웬만한 암 사망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뼈가 부러진 것 자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연쇄 반응입니다. 고관절 수술을 하면 최소 몇 달은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단 2주만 누워 있어도 다리 근육의 20%가 빠져나갑니다. 근육이 빠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나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 생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폐를 막으면 폐색전증으로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등이나 엉덩이에 욕창이 생겨 폐혈증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사망 원인은 흡인성 폐렴입니다. 누워있으면 가래를 뱉어내기 힘들어 기도로 넘어가고 폐에 염증이 차오릅니다.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없어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빙판길에서 꽈당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 건강의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생명보험이자 에어백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토록 고민하시는 두꺼운 허벅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다리가 얇아지는 걸 늙어서 그래하고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는 질병 단계로 분류하고 관리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넘어질 때 뼈로 가는 충격을 근육이 흡수해줍니다. 허벅지가 굵고 단단한 사람은 빙판에서 미끄러워도 탁 하고 버티는 힘이 있지만 다리가 얇은 분은 힘없이 주저앉아 뼈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럼 겨울철 낙상을 막고 뼈를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외출 시 펭귄 보행법과 장갑 필수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 외출할 때 절대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마세요. 손이 시리다면 반드시 장갑을 끼시고 양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넘어지더라도 손을 짚으면 손목이 부러지지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넘어지면 고관절이 깨지거나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이 옵니다.
차라리 손목을 다치는 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빙판길이나 눈길을 걸으실 때는 모델처럼 보폭을 크게 성큼성큼 걷지 마시고 펭귄처럼 걸으세요. 무릎을 살짝 굽혀 무게 중심을 낮추고 보폭을 좁게 해서 총총걸음으로 걷되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게 걷는 것이 미끄러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둘째, 집이 최고의 헬스장입니다. 바로 미니 스쿼트와 까치발 들기입니다. 추워서 밖에서 운동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 오히려 집이 최고의 안전한 헬스장입니다. 비싼 기구 필요 없습니다. 거실에 있는 식탁 의자나 소파 등받이를 잡으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미니 스쿼트를 하루에 30번씩만 하십시오.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면 관절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면 의자 뒤를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까치발 들기 운동도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서 이 운동을 하면 하체 근육도 키우고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 혈액순환도 돕습니다. 지금 키워놓은 허벅지 근육 일시엠가 10년 후 휠체어를 타느냐 네 발로 여행을 다니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여기까지 듣고 내 얘기네 싶으신 분들 계시죠? 지금 바로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겨울철 면역력과 체온의 밀접한 상관관계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감소하고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바이러스와 싸우는 백혈구와 면역세포들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체온이 36도 밑으로 떨어지면 효소 활동이 줄어들고 백혈구의 활동이 둔해집니다. 평소라면 거뜬히 이겨낼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에도 방어막이 쉽게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대상포진이나 폐렴 환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겨울철의 건조함과 추위는 중장년층의 큰 고민인 피부 노화와 검버섯도 가속화시킵니다. 추위로 혈관이 수축하면 피부 끝까지 영양분과 산소가 못 가고 노폐물 배출도 안 됩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재생주기가 늦춰지면서 색소, 침착이 그대로 남아 검버섯이 되고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그럼 겨울에 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천연 보일러 같은 음식과 습관은 무엇일까요? 딱 5가지 음식과 1가지 핵심 습관을 기억하세요. 먼저 체온을 1도 올리는 식탁입니다. 첫째, 마늘과 생강입니다. 한국인의 힘이죠. 특히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찬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에게 최고입니다. 얇게 점여서 꿀에 재워두셨다가 따뜻한 차로 매일 한 잔씩 드세요. 둘째, 부추입니다. 한방에서는 양기를 일으키는 풀이라고 부릅니다. 성질 자체가 따뜻해서 배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된장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부추 한 줌 듬뿍 넣어 드세요. 셋째, 단호박입니다. 노란색의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어로 바뀌어 목과 코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 감기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줍니다. 따뜻한 죽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체온도 올려줍니다. 넷째, 계피와 수정과입니다.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천연 난로입니다. 혈류량을 늘려 체온을 올리는 데 탁월합니다. 수정과에 잣을 띄워 드시면 잣의 지방 성분이 계피의 매운맛을 중화시키고 흡수를 돕습니다. 다섯째, 단백질, 즉 붉은 고기와 콩, 두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먹는 것만으로도 열이 난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근육의 재료가 되어 장기적으로 체온을 유지해줍니다. 겨울일수록 끼니마다 두부, 계란, 고기 반찬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열 50% 이상이 머리와 목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로 가는 굵은 혈관들이 목에 다 모여 있는데 목은 지방층이 얇아 열을 뺏기기 쉽습니다. 굴뚝으로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외출할 때 두꺼운 패딩 하나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목도리나 스카프,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체온 유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목도리 하나만 둘러도 체감 온도가 3도에서 5도까지 올라갑니다. 실내에서도 으슬으슬하다면 얇은 스카프나 손수건을 목에 가볍게 둘러보세요. 감기 걸릴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긴 시간 동안 올겨울 우리를 위협하는 3가지 고비와 생존 수칙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침 혈관 사고를 막기 위해 눈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불 속에서 1분간 꼼지락 체조하기. 그리고 화장실 갈 땐 꼭 더신과 가운 챙기기. 둘째, 낙상과 골절을 막기 위해 빙판길에선 주머니에서 손 빼고 장갑 끼고. 펭귄처럼 걷기, 집에서는 TV 보며 미니 스커트나 까치발 들기로 허벅지 보험 들기. 셋째,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목도리로 체온 뺏기지 말고 생강차와 단백질 식단으로 몸속 보일러 빵빵하게 떼기. 혹시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 살 만큼 살았는데 뭘 유난을 떨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지난 60년, 70년 동안 거친 세상 풍파를 견디며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몸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아껴주고 따뜻하게 돌봐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큰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관심과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건강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장수 생활 슬장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올겨울도 아프지 말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